적과는 이렇게 이 짧은 중단과지 끝에 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마디가 왔지요. 여기서 장과지 끝, 단과지 끝, 단과지 끝.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목줄화된 부분 앞에 열매를 착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한 5cm 범위 단과지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액화가 되겠습니다. 액화. 이런 걸 남겨두시면 나중에 할머니들이 적과하실 때 헷갈려요. 예.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목줄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다셔도 됩니다. 요거는 액화입니다. 요런 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중단과지가 많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정 간격을 조정하셔가지고 최종 열매를 착화시켜야 되는데, 대략 한 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cm의 원칙, 한 뼘 거리로 한 개씩 드문드문 달아놓으시면은 가을에 깔도 잘 나고 알도 정형과로 상당히 굵게 나옵니다. 많이 달면 달수록 열매 수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잎도 한계가 있고 토양 속에 뿌리 저장량보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적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액화 위주로 다 따시고, 만약에 이런 중단과지가 없다면은 갈색으로 변한 이런 마디에 달아주게 되겠습니다. 물건이 충분하다면은 이런 짧은 가지에 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액화죠. 예, 물건이 없다면 답니다. 근데 충분하다면은 이런 걸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다 액화죠. 이런 것들은 다 도장지입니다. 도장지. 내가 만약에 이어서 나오는 새순을 써먹겠다. 그러면은 한 뼘 뺐을 때 여러분들이 추를 달아주신 거나, 아니면 나는 충분하다, 필요 없다. 그러면 조기에 꽃을 따면서 미리미리 다 따내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지 딸 때 우리가 6월달 많이 따셨습니까? 이게 너무 길게 되면은 뿌리의 저장량 소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장지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거는 미리미리 제거하는 게 좋다. 양분 관리입니다. 뿌리의 저장 양분 관리에 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또 간혹 여러분들이 홍로 같은 경우는 1번 꽃만 놔두고 2, 3, 4, 5번 직화를 다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 됐을 경우에 결실만 양호하다면 훨씬 세포가 많고 날이 굵어지게 정확합니다. 굵어지지만 만약에 한 개 놔두다가 냉해받아서 결실이 안 됐다. 그러면 열매가 전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화총을 다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고 좋다는 말씀을 제3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콜라TV입니다. 4월 19일입니다. 4월달 중요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또 이맘때가 되면은 뿌리의 저장 양분과 지상부의 풀과의 양분 경합, 정탈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상부 표피에 풀이 없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치기로 예치하시거나 또는 바스타, GAP 등록됐죠. 그런 걸 뿌려가지고 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주기적인 관수가 중요합니다. 3, 4일에 한 번 정도는 푹푹 물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세포 분절 발달에 더 효과적이고 나무 성장을 더 촉진시켜주고 훨씬 이파리 더 좋아지고 암술 수정 능력도 또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뿌리와 풀과의 양분 경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표는 깨끗하게 청정 재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미량원소는 3월 말까지 시비하셔야 되는데 미량원소를 미처 바빠서 시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미리믹스나 뉴트리세이브 이런 제품을 가지고 300평당 한 포 정도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시비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또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지막 썰이가 왔는 것입니다. 오늘만 잘 견디면은 큰 무리 없이 결실에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아마 이미 결실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관내에서 상당히 해발이 높은 지역입니다. 바로 앞에 저렇게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밑으로 다 사과밭이고 복숭아밭입니다. 아주 꼴짝입니다. 제가 명명한 알프스 지대다, 알프스 산맥을 많이 닮았다 해서 그렇게 명명하고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그 새벽에 많이 추워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갈라보니까 안에 한번 씨방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정은 됐다. 다만 이 개화기에 복숭아는 냉해를 먹게 되면은 나중에 봉기 쉬고 난 다음에 해칼이 와서 봉기 속에서 열매가 낙과되는 현상이 종종 있고 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확인 결과 결실됐다 보여지고,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무 유목 3년 차인데 잎이 나오질 않는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들려보겠다 해서 지금 점심 먹고 들려봤습니다. 정말 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밭이 되겠습니다. 3년생 후지입니다. 사과 농사를 처음 짓다 보니까 각각이 주지의 이 사이에 잎이 나오지 않다 그 말씀인데, 원래 우리가 휘어놓으면은 이 구분 부분에 정부세 때문에 먼저 싹이 먼저 나옵니다. 나머지는 지금 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잎이 100% 다 나올 눈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도 정부세죠. 이런 정부세에 먼저 꽃이 피고 잎이 나옵니다.
유인을 잘 하셨는데, 나중 이 부분에 순이 세게 나오니까 추를 달든지 아니면 제거를 하든지 해서 나머지 부분에 좋은 측지가 많이 발생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가 이제 낮이죠. 10mm 위에다가 1cm 위에다가 아상을 내면은 측지가 잘 나오는데 그 작업을 몰랐네 보니까. 여기도 나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상을 내면은 100% 누이 됩니다. 근데 굳이 지금 보니까 이 발화 정도를 보니까 아상 넣지 않아도 눈이 다 나오겠습니다. 단 빠르고 늦고의 차이입니다. 요런 데는 지금 꽂혀 왔습니다. 열매를 다 딴다는 말씀이 계신데 한두 개 열매를 다시 해가지고 내 가수원 잎이 조건에 이 품종이 어떤 열매가 달리는지 한번 달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런 나무에 두세 개 다시고 나머지는 꽃을 제거함으로 해서 이 좋은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꼼꼼하게 하셨는데 나와보니까 뭐 정상입니다. 이렇게 유인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제식 거리에 따라 가지고 유인을 어떻게 할 것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밀식은 여기서 발생되는 측지를 곧바로 적심하거나 열매를 대번 달거나 열매 다는 게 좋습니다. 또는 열매가 없을 때는 이렇게 잡아 당기거나. 이건 제가 보니까 이 전복부하고 주간부 전체 이 사이즈를 보니까 이중 전목류예요. 이중 대목이에요. 다행히 노출을 한 10cm 이상 노출시켰는데 이중 접이기 때문에 이걸 수평으로 유인하거나, 여기는 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주지를 이렇게 수평 이하로 유인하신 걸 보입니다. 그래서 내 가수원이 이렇게 경사가 심하다 그러면은 그 경사도 환경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셨고, 나중에 정그러면은 또 우리가 적심을 통해서 절단을 통해서 안쪽에 측지 발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초가 발생되면은 한 편 됐을 때 순을 적심함으로 해서 안쪽에 힘을 밀어줘서 나중에 이런 나대지가 발생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는 유목들은 주지를 여러분들이 측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상을 준비해가지고 각각의 눈마다 다 이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4월 아마 20일 다 됐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내년 4월 초에 또는 내년 3월 달에 전정하실 때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권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심, 절단, 유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방제가 돼야 되고, 그다음 나무 좀 피해, 또 이게 나무 좀 피해가 현재 없습니다. 나무 좀 피해를 가야 된 그런 나무는 이런 새순이 처음 나올 때 노릇댕댕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여기 주안부에 확인해 보시면은 나무 좀이 가야 한 흔적이 거의 100%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너무 길죠. 겨울 전전 때 여기가 연차 변환부가 있습니다. 여기를 카팅해서는 더 좋았다. 근데 이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 놓으셨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다 보니까 또 여성분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지를 측지를 유인하면은 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 모양이 이뻐도 탄저가 올 수 있고 갈반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누가 따느냐가 중요하죠. 개화기 때는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온 원주께서 지금 작은 잎들이 나왔기 때문에 잎을 통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뿌리면은 이러한 각각 잎을 통해서 연미식이 좀 필요한데, 나중에 단독 살포하거나 또는 낙화가 80% 되면은 이제 1차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아미노산 제제 이런 것들을 추가 혼종해서 같이 뿌려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뿌리지 않아도 나는 농사가 해마다 좋더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해마다 열매가 깨끗하게 야물게 착색도 이쁘게 잘 나오는 그런 노동목 가수어야 되겠습니다. 손으로 다 치십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결실 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비나 포르테 S 이런 것들을 단종 살포하거나 또 낙화 후에 농약과 혼용하시거나, 그래서 꽃이 80% 낙화되면은 제 1차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꽃이 100% 떨어지면은 벌레가 먹거나 또 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감염됩니다. 그래서 꽃이 80% 떨어지면 방제를 하시고, 주 방제 대상은 진딧물, 노린재, 그 다음에 순나방, 잎마리다방, 갈반병, 부패균, 흑성병, 붉은별 무늬병, 그 다음에 응애류 이런 것들이 주 방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약제는 제가 2번이나 방송해드렸죠. 살균제 시스템 수화제 또는 맘모스, 살충제는 저 같은 경우는 앰플리고, 순나방, 잎마리, 노린재 다 됩니다. 거기에 진딧물약, 세티스, 모벤토, 트랜스폼, 그 응애가 있다면 지존 이런 약들, 거기다 아미노산, 포르테 S 또는 아미노 PC,
아미노 M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추가 가용하셔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전착제를 가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육아기 때는 전착제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착제는 5월 말 이후부터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제기 조정해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방제되고, 양양도 성과기 기준 400평당 물 500리터를 꼭 살포해달라. 잘 많이 하신 분들은 300평당 물 500리터 살포하십니다. 확실히 가을에 깨끗합니다. 탄저가 한 알도 없습니다. 그런 우수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우수 사례를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방송을 구독을 눌러주시고, 정기 멤버에 가입하시면 제가 별도로 나중에 정기 멤버 가입자 구독자께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올려드릴 내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기 멤버 가입을 좀 어렵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그게 안 되시면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그게 좋아요, 엄지척을 꼭 좀 눌러주십시오. 사콜라TV와 함께 과수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